세상에는 7천여 개가 넘는 언어가 있으나 문자는 몇십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하나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유럽과 같은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언어에 맞는 문자를 가진 민족입니다. 쉽게 말해 옷을 맞춤복으로 입으면 편하듯 우리의 입에 딱 맞는 언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자는 자연 발생적 문자, 인위적 문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자와 알파벳 같은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수천 년간 널리 쓰였고 지식인들이 자신 혹은 소수의 그룹을 위한 문자를 만든 경우가 있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공 문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한자와 알파벳 같은 경우 그림으로부터 시작해 어떤 그림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 A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소뿔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페니케아어로 알리프는 소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라틴 알파벳의 A자가 되었고 북쪽으로 그리스, 러시아 알파벳에 영향을 주었으며 동쪽으로는 아랍어의 알리프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어떤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왕이 우리 언어에 맞게 체계적으로 만든 문자가 한글입니다. 한글을 보는 외국인들은 너무나 신기해합니다. 소리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보면 너무나 경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글의 자음 같은 경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만들었는데 기역과 니은은 혀의 모양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더불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에 최적화된 언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본어 같은 경우 키보드로 발음에 따라 알파벳을 입력하면 알파벳에서 화면상 일본어로 마지막으로 한자 표기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글은 상대적으로 일본어에 비해 입력이 더욱 우수하고 효율적입니다. 한글날이 되면 인터넷에 신조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으로 기사와 뉴스가 도배가 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신조어, 외래어들이 들어오고 젊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며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맞춤법도 제대로 못 쓰고 무분별한 신조어를 사용해 무덤에 계신 세종대왕님이 우시겠다라며 혀를 찹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조승현 작가가 JTBC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조승현 작가는 무덤에 계신 세종대왕님이 우시겠다는 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창제 전에 배운 사람들은 한문으로 글을 쓸 수 있었고 한글 없이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한문의 단점은 말하는 말과 적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말을 그대로 적으며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였고 1446년에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한글 반포 이후 500년 이상이 흐른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하고 핸드폰, 컴퓨터도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음에도 지금도 한글을 통해 모든 언어의 말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걸 세종대왕님이 보신다면 내가 글자 하나는 진짜 잘 만들었다며 웃으실 것입니다.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유연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한글 덕분에 끄떡없이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심플정리. 한글은 한국인에게 맞춤 제작된 인공 언어이다. 한글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세종대왕님의 작품이다. 한글 덕분에 세상이 변해도 끄떡없이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이상 심플튜브였습니다.